밀가루 값을 사다리 타기로 정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싫어합니다. 대한민국 밥상 물가를 쥐락펴락하는 대기업 임원들이 뒷방에 모여서 언제 얼마를 올릴지 제비뽑기 하듯 사다리 타기로 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선생이라고 불렀어요. 공선생 조심하자면서 통화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렸고 걸릴 걸 대비해가면서 6년 동안 밀가루와 설탕값을 짜고 올렸습니다. 담합 규모가 9조 원입니다. 국민 한 사람당 18만 원씩 뜯긴 겁니다. 빵이 왜 이렇게 비싸졌는지 오늘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제분, 대선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이 회사들이 2019년부터 작년까지 6년 동안 밀가루를 언제 얼마에 팔지를 서로 조율했습니다. 이건 그냥 전화 한두 통 한 수준이 아니에요. 국내 밀가루 기업 간 거래 시장 점유율 88%를 차지하는 업체들이 전부 한 통속이었다는 겁니다. 시장의 거의 전부가 담합에 참여한 거예요. 경쟁이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이른바 제당 3사가 2021년부터 작년까지 3조 원 넘게 설탕 가격을 담합했습니다. 밀가루 5조 8천억, 설탕 3조 원, 합치면 9조 원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그런데 진짜 열받는 건 이겁니다. 이 담합에 가담한 사람들이 말단 직원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대표이사급 고위 임원입니다.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직접 참여해서 가격을 조작한 겁니다. 이건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닙니다. 업계 전체가 구조적으로 썩어 있었다는 증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했냐면요. 적발당할 걸 대비해서 서로 연락을 자제하자고 약속했고 어느 회사가 먼저 가격을 올릴지는 사다리 타기로 정했습니다. 사다리 타기요. 여러분 집합상에 올라가는 밀가루 값을 놀이로 정한 겁니다.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먹거리 가격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밀가루가 최대 42.4% 올랐고 설탕은 최대 66.7%까지 올랐습니다. 네. 우리는 이걸 환율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 줄 알았어요. 공급망이 꼬여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요인도 있었겠지만 그 틈을 타서 담합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국민들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사이에 대기업들은 뒷방에서 짜고 치고 있었어요. 이 담합의 피해가 누구한테 갔는지를 생각해보면 더 화가 납니다. 밀가루와 설탕은 모든 식품의 기초 원재료입니다. 빵, 과자, 라면, 케이크, 국수, 만두.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어요. 원재료가 40에서 60% 올랐으니 최종 소비자 가격도 당연히 올랐겠죠. 빵플레이션, 슈가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동네에서 꽈배기 파시는 사장님이 있어요. 3년째 같은 가격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밀가루랑 설탕이 미치도록 오르니까 대량으로 못 사고 1kg, 5kg씩 쪼개서 사고 계세요. 마진이 쪼그라드는 거죠. 이런 소상공인이 전국에 수십만 명입니다. 이분들이 버티다 못해 가격을 올리면 그 부담은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갑니다. 결국 대기업 임원들이 뒷방에서 사다리 타기 한 대가를 동네 꽈배기 사장님과 여러분이 치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느냐? 여기서 진짜 지랄도 이런 지랄이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행법상 담합에 가담한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뭔지 아십니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9조 원짜리 범죄에 최대 2억 원 벌금이라고요? 이건 벌금이 아니라 수수료입니다. 수천억을 부당하게 벌어먹고 2억 원 내면 끝이에요. 이래서 담합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걸려도 남는 장사니까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조 8천억의 20%면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숫자만 보면 큰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과징금이 최대치로 부과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기업들이 소송 걸고 감액 요청하고 협의하면 결국 처음 금액의 반도 안 되는 수준에서 끝납니다. 매번 그래왔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2006년에도 같은 제분업체들이 밀가루 담합으로 적발됐습니다. 그때도 과징금 내고 시정명령 받았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뭐가 달라졌습니까? 똑같은 짓을 또 했잖아요. 이건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거를 기업들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걸려봤자 과징금 좀 내면 되니까 담합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 돼버린 겁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20년 뒤에도 또 나올 겁니다. 100% 장담합니다. 그나마 이번에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빵값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빵은 최대 1,000원 내외, 케이크는 최대 10,000원 정도 인하한다고요. 이걸 보고 다행이다 싶으신 분들 잠깐만요. 속으면 안 됩니다. 설탕이 66% 올랐는데
케이크 10,000원 깎아주는 게 가격 환원입니까? 수년간 올릴 대로 올려놓고 이제 찔끔 깎아주면서 우리 착하죠 하는 거예요. 이건 소비자 환원이 아니라 여론 관리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이겁니다. 대한민국 식품 산업의 기초 원재료를 쥐고 있는 소수의 대기업이 국민 전체의 주머니를 6년 동안 털었습니다. 시장 점유율 88%를 가진 업체들이 전부 한통속이었으니 소비자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어디서 사든 담합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처벌할 법은 솜방망이고 과징금은 깎이고 20년 전에 걸렸는데 또 하고 우리가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물가가 오를 때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지 마세요. 혹시 누군가 뒤에서 짜고 치는 건 아닌지 의심하세요. 그리고 9조 원짜리 범죄에 2억 원 벌금이라는 이 코미디 같은 법을 바꾸라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장바구니가 무거워진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썩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화가 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물가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왜 빵이 이렇게 비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아무도 안 알려주는 불편한 진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느끼신 밀가루 설탕 물가 체감도 공유해주세요.